오늘 미국 증시를 달군 화려한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호 LS증권 경영전략본부장께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야기 나누기 전에 신중호의 뷰 열어보겠습니다. 성큼 올라온 금리 인하 이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주말 사이에 발목을 잡았던 고용지표 둔화가 하루 사이에 해석이 좀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하면 경기 침체를 반영을 하는 것이냐 이게 아니라 성장을 할 수 있는 쪽이 어디냐로 이제 시선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밤에도 빅테크 중심으로 아주 강한 반등이 나와줬는데 결국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게 예전에는 뭐 코로나라든지 금융위기 때는 금리 인하가 대규모 실업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빅컷을 단행하고 이로 인해서 상당한 아픔의 시장이 됐다면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경제 성장률을 높여줄 수 있을 만큼의 금리 인하 경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 비용의 하락을 누가 오롯이 성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고 이게 당장은 빅테크 중심으로 성장이 나올 것이다. 아니면 또 이런 부분도 있죠. 지금 뭐 22배가 넘어가는 S&P PER을 본다면 밸류에이션이 높은 상태에서 성장이 그대로라도 비용이 하락하면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보면 R-G 즉 금리에서 성장을 빼는 것인데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그대로 또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작용하면서 간밤에는 좀 강한 반등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감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지표 둔화가 좀 실망감으로 다가왔더라도 이제 경제 성장률을 높여줄 수 있는 금리 인하. 성장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 대답은 좀 빅테크 쪽으로 좀 먼저 주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봐야 할 무게감 있는 경제 지표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제 그 실적 시즌이 뭐 진행은 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슈퍼 위크넷이 나오고 고용지표부터 시작돼서는 매크로와 시장과의 호흡이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간밤에도 뭐 중요한 지표는 아니지만 공장 주문이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예상보다는 좀 괜찮게 나왔다 정도이고 오늘 밤에는 ISM 서비스 PMI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SM 서비스 PMI는 아시겠지만 미국이 소비 위주의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가 괜찮다라면은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 상태에서 미국의 소비가 나쁘지 않다라는 인식이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컨센서스는 전월 대비 한 0.7% 상승한 51.5, 그러니까 확장 국면을 유지할 것이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그 위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 서비스업 내에서의 지표도 이 가격 지수가 끌어올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또 어떻게 해석할지는 약간은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ISM 서비스업이 잘 나온 거는 오케이. 근데 그 안에 보니까 가격 지표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적인 부담 때문에 일시적인 왜곡이 생긴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보지는 않지만 같은 날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의 수입 물가도 그래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예. 수입 물가, 그러니까 수입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미국의 수입 데이터를 보시면 지금 전년 대비로 해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소비에 대한 둔화, 거기다가 고용 지표가 둔화되면서 소비의 모멘텀이 예전보다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림이 하나 좀 나올 텐데, 이 그림인데요. 네. 짙은 파란 선이 미국의 수입 증가율입니다. 전년 대비로 그려놨는데 음영 처리된 부분을 잘 보시면 이 파란 선이 이 마이너스 구간, 전년 대비 좀 뭐랄까 역성장이 들어가는 구간을 보시면 여지없이 하락장, 약세장 내지는 뭐 경기 침체와 관련된 지표라고도 보시면 될 텐데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증가율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플러스 영역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고용 둔화, 소비 둔화가 일어나는 건 맞지만 급격한 경기 침체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야 정도로 이 지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수입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순간이 온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뭐 8월, 9월 데이터가 그런 지표가 만약에 도출된다면 시장은 고민을 할 거예요. 아마 9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할 텐데 수입이 이미 마이너스로 들어갔다라는 거는 미국이 수입을 안 한다는 건 소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될 텐데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약간의 관세 영향이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조금씩 늘려가는 물량도 있고 하다못해 이 가격 지표가 올라가면서 수입 물가, 수입 증가율이 조금은 리바운드가 분기 내에 나올 수 있다라는 뷰가 강하기 때문에 둔화는 맞지만 침체까지 가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미국 수입 데이터에서 오늘 밤에 좀 확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 침체와 관련된 그런 주요 경제 지표들, 핵심 포인트들 주목해 봤습니다. 물가 지표의 예민한 시기 관련해서 오늘 밤에 확인을 하시고요. 주말 시장에 쇼크를 주었던 고용시장 둔화 말이에요. 네. 이제 글로벌 IBA들의 의견들은 어떨지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노동통계국 국장을 전격 경질할 정도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IBA들의 의견 어떻습니까? 뭐 간밤에 뉴스 내지는 시장 분위기도 고용 데이터 나오면 당연히 글로벌 IB들도 다 그 코멘트를 달지 않습니까? 네. 전반적으로는 물론 부정적인 뷰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크게 증시에 대한 뷰는 우린 뭐 다르진 않다. 예전과 같다. 이를테면 뭐 고용 지표 악화된 거는 계속 알고 있었던 이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리비전 항상 수정이 되어 왔던 지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표적으로 고용 지표가 후행 지표라는 점에 주목을 하더라고요. 시장이 강세일 때는 이렇게 후행 지표는 그래 이거 원래 안 좋았던 거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전형적으로 지금 고용 지표를 글로벌 IB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JP 모건에서는 BLS 위원장 회임에 대해서 이건 좀 신뢰성이 좀 떨어지면서 시장의 우려를 자극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뷰도 있었고 웰스파고에서는 물가와 경기단의 관세 영향이 조금씩 드러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포착이 되긴 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는 관세 영향에서 이제는 이 고용, 둔화 이런 부분보다 시장이 눈여겨보는 거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해주니?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가 투자로 연결되니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간밤에 조금은 우려보다 기대로 작용했던 내용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한 S&P를 7,200포인트로 제시했는데 아시겠지만 마이클 윌슨 스트래티지스트가 상당한 약세장의 어떤 뷰를 갖고 가다가 최근에 미국 시장을 좋게 보기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금리 인하를 통해서 AI 성장 그리고 AI 투자가 결합이 되면 지금 미국 시장 7천 이상 바라볼 수 있다는 뷰였고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 이제 트레이딩 데스크도 이제 뷰를 내놓거든요. 실제 운용을 하는 쪽에서도 뷰를 내놓습니다. 주식이 여전히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는 인식으로 접근한다. 즉, 그들이 보기에도 단순한 밸류에이션은 예전보다 비쌀 수는 있다. 다만 향후에 우리가 금리 인하를 갖고 가는 뷰에서는 지금의 주식은 좀 저평가다라는 얘기를 골드만삭스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뭐 하루하루 경기 지표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지금 글로벌 IB들이 주목하는 거는 단순하게 보면 9월에 금리 인하 무조건 간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직접 운영하는 쪽에서도 지금 미국 증시 고용 쇼크를 딛고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 더 레벨을 높게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자산 운영하시는데 이제 시장은 완연하게 이제 3분기 이후에 금리 인하 사이클을 좀 기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전략을 짜면 될까요? 그러니까 중기 인하 사이클 도래시 유리한 국면의 나라는 어디이고 또 어느 쪽으로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해야 될까, 작용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답을 주시죠. 네. 결론적으로 제 생각에는 상반기는 국장이었다면 하반기는 미장이지 않을까. 그래요? 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달러와도 상반기는 상당히 약해졌지만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완연히 좀 반등을 하는 국면일 수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는데 그러면 금리 인하하면
오히려 달러가 약세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금리 인하로 인해서 풀려나가는 유동성 그리고 금리 인하에 의한 성장의 기대감이 미국에 잡히면서 달러화가 오히려 리바운드가 될 수 있고 한국 시장에 주는 시사점도 환율이 지금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괜찮은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다시 미국에 대한 얘기를 드린다면 그럼 왜 미장을 얘기하느냐라고 하면 결국 금리 인하라는 거는 뭐냐 지금 힘들지 그러면 금리 인하 해줄게 그러면 민간에 가게나 기업이 뭘 할 수 있어야 되느냐 돈을 빌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추가로 돈을 빌려서 그냥 너무 많은 빚을 갚아 나가는 비용을 감축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러면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는 포인트인데 뭐 일례로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미국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부채를 디레버리징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빼고 뭐 한국이나 중국을 보시면 부채가 여전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을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은 정부가 부채가 높고 중국은 기업이 부채가 높고 한국은 가계가 부채가 높습니다. 그럼 돈을 풀었을 때 내지는 금리를 인하시켜줬을 때 누군가는 부채를 일으켜서 성장을 위한 그리고 소비를 해야 되는데 네. 미국은 가계 쪽, 기업 쪽이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나 기업은 굉장히 높은 부채이고 가계는 금융 억제로 인해서 부채를 일으키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성장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정책만 바라봐야 되는 시장인 거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달리 정부보다는 민간이 부채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민간에서 알아서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애니멀 스프릿 즉 동물적 투자 야성적 충동이 나타나기는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투자가 가능한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도 비슷한 결에서 미국의 기업 대출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나온다면 미국은 중장기적으로 어쩌면 내년까지 이어지는 상승의 초입을 8월에 조정을 걷고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글로벌 IB들도 지금 이 차트를 제가 갖고 온 게 IB들의 뷰를 조사하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 민간부채를 15년 이상 디레버리징 시켰다에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느 쪽으로 좀 더 집중하면 될까요? 뭐 업종이나 아니면 당연히 지금 사이트적으로? 나오는 뭐 AI 쪽인 것 같아요. 네. AI가 이제 투자가 되는데 조금 더 고무적인 거는 이제 이 AI를 활용한 실제 업종에 확산이 되는 부분, 소프트웨어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전 산업에 일으키는 AI의 혁신성이 이제는 빅테크의 공급업체가 아니라 소비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뭐 예전에 지금은 다 알고 있지만 월마트도 하고 이렇게 소비로 넘어가면서 실제의 어떤 AI한 뭐 가격 경감 효과라든지 내지는 소비 유발 효과가 아마 백투스쿨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빠르면 우리가 이제 뭔가를 살 때 메타가 주가가 상당히 올랐었던 이유가 그 이후에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다들 이제 기억을 잊으셨는데 벌써 그냥 개인 적합형 AI 서비스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나한테 딱딱딱 맞는 어떤 소비 내지는 투자의 아이디어를 제시해주는 비이클이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쩌면 미국은 하반기 강한 소비의 시즌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인하사이클 도래시 레버리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좋은 국가. 자, 미국 상반기에는 국장이었다면 하반기에는 좀 미국장. 네, 오늘 이렇게 힌트 얻어보고 또 내일 이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